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소아심장과 정세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르판 증후군 소아 환우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마르팡 증후군은 프랑스 소아과 의사인 마르팡이 1896년에 처음 기술한 병으로서 흔한 유전성 결체 조직 질환입니다. 발생 빈도는 인구 5천에서 10,000명당 1명꼴로 성별, 인종 간의 빈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마르팡 증후군에 이완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임상 크라이테리아들을 종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유전적 진단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7세 여자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을 받았었고 9년 전 승모판막 역류로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내원 2달 전에 발열이 있어서 감염성 심장병력 의증하에 타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고 퇴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계속 지속되어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는 심한 승모판막 역류가 있었었고 키가 164cm로 아주 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팡 증후군을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과 검사와 정형외과 검사, 신경외과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를 임상유전학과와 면역분과 등을 도움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고 마르팡 증후군에 합당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환자는 승모판막 수술을 시행받고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입니다. 소아의 마르팡 증후군은 성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소아는 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장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됩니다. 성장에 대해서는 소아 내분비과 교수님들께서 더욱 전문가시긴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억제를 위한 성호르몬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치료이며 장단점, 심리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은 체중 키를 다소 줄일 수 있어서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일시적으로 성장이 촉진될 수 있고 성조숙증, 혈압 상승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대동맥 확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 어린이병원 소아내분비과를 방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지 기능은 일반인과 같게 되는데 시력 저하, 피곤,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가 위축되거나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상호 이해 및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도 더욱 잘 이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따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의 마르팡 증후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안과적 질환입니다.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근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수정체 탈구는 마르팡 증후군 환자의 60% 정도에서 발견되지만 중요한 것은 수정체 탈구가 없어도 마르팡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르팡 증후군 하나에서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아 및 소아 안과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처음 진단에서 마르팡 증후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지만 이후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안과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의 마르팡 증후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질환은 심장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성인과 동일한데 판막 질환의 경우 승모판막과 대동맥 판막이 잘 이완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중요한 것은 자라나고 있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수술의 적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큰 청소년 하나에서는 기계 판막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평생에 거친 항응고요법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술을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지만 너무 늦게 수술하여서 심장 기능이 많이 망가진 후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소아심장과 심장혈관내과 의사들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에서도 대동맥 확장 및 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동맥 확장의 시기와 진행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기 검진을 요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대동맥 크기가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대동맥의 Z스코어와 연 확장 속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대동맥 확장 및 이로 인한 대동맥 박리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 치료로는 나이에 따른 목표 맥박수를 획득하기 위한 베타블로커 또는 ARB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성인에서와 같은 적응증을 가지고 최대 직경 5cm 이상, 1년에 1cm 이상의 직경 증가, 진행하는 대동맥 판막 역류를 수술의 적응증으로 잡게 되지만
소아의 경우 특히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최대 직경을 절대적인 크기가 아닌 Z스코어를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심질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무게부하 운동은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도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가벼운 레저 운동은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에 대한 권장은 환자의 심장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이 있는데 심혈관계 자극제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열 제거제, 커피 각성제, ADHD 치료약제는 대동맥 확장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맥박수를 빠르게 하여 미세하나마 대동맥 박리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감염성 식내막염 예방요법에 유의해야 되고 승무판막 역류, 대동맥 확장, 대동맥 판막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에 따른 감염성 식내막염 예방요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르판 증후군의 환자들의 경우 자발성 기흉에 잘 걸릴 수 있어서 기흉에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아의 경우 스쿠버 다이빙 및 고산세지대 여행 같은 기흉의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 갑작스러운 압력이 걸릴 수 있는 관악기 연주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서해부 탈장이 잘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탈장을 포함한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막 확장증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외과적 치료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치과적인 문제로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치과에서 다시 다뤄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인에 비해서 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의를 요합니다. 소아 마르판 증후군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기검진 스케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진단 시 임상유전과의 유전 상담을 받아야 하며 1년마다 심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전과 또는 소아심장과에 상의하시면 다양한 과의 정기검진을 잡아주실 겁니다. 마르판 증후군 환자의 임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과에서 함께 진료해야 합니다. 대동맥 확장이 있어서 4cm가 넘어가면 임신의 고위험군이 되며 5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동맥을 치료한 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연유산 및 조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질식분만 또는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듀라렉타지아와 대동맥의 확장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므로 심장내과, 산부인과, 그 외의 여러 과들이 함께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판 증후군의 유전적 측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염색체 15번에 위치하고 있는 피브릴린 1 유전자에 의한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서 환자 중 4명의 3명은 유전성으로 1명은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현하게 되며 증상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유전자들도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전에는 단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하나하나의 유전자를 검사해야 했지만 지금은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검사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내용은 신생아 마르판 증후군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심한 판막질환, 특히 승무판막 역류에 의한 신부전 호흡 질환으로 인해서 1세 이전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서 유전되지 않은 산발적 발생이기 때문에 마르판 증후군 환우 가족분들이 아주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심장과 신생아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아의 마르판 증후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기 진단 및 관리를 통해서 환아를 일평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접근하고 여러 다양한 과에서 함께 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판 증후군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소아심장과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